오늘은 이것과는 다른 포인트에서 한번 세조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조의 치명적인 단점은 지나친 단순합니다. 물론 본인은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군사작전에서 전략전술을 짤 때 절대적인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실행할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절대 이의를 달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일 겁니다. 이 얘기를 세조가 들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래, 바로 그게 나야, 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조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모든 가능성과 복잡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고 실행을 단순하게 하는 것과 문제 자체를 단순하게 만들어 버려서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정말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군사작전이라는 건 원래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알고 들어갔으면 군사작전도 실패합니다. 사회제도나 사회 운영은 더하죠. 국가라는 건 정말로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도 그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깁니다. 또 사회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처음엔 훌륭했던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장점은 죽고 단점이 커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감내할 만한 단점, 부작용이었던 것이 아주 이제는 기둥뿌리를 무너뜨리는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법을 시행할 때는 내가 지금 이것을 과감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더라도 이게 원래 구조가 이렇고 이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시행해야 그 정책을 올바로 끌고 나가고 시대가 변하거나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올바르게 변형시키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조는 이걸 좀 잘라버려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왕이 됐어요. 뭐 정책 토론해요. 정말 문신들은 말이 사실 그게 뭐 문신들이어서 말이 많다가 아니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원래 정책 토론이라는 게 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뭐 가뜩 이런 데다가 뭐 등등등 하니까 일단 복잡해. 짜증도 나고, 제가 왕이라도 정말 짜증 나긴 나요, 그 실록 같은 거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세조는 이런 거를 뭐 잘 해결하면 훌륭한데 이걸 자꾸 단순화시켜요. 니들 바보라서 그래, 아니면 니들 나쁜 놈이어서 그래. 이거 딱딱딱 이거 하면 되는 건데 너 이놈 너 손해볼까 봐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시켜 갖고 콱콱 잘라버려요. 참 이거를 예를 들면 참 좋겠는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뭔 예를 들어야 정말 좋을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경국대전 같은 게 세조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경국대전 체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법전 체제인데, 세종 때 만든 법전은 세종의 성격대로 법을 만들거든요. 참 그 이전에 정도전 때부터 그랬어요. 그건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중국법도 그랬고, 그 원래 법을 만들 땐 교지라는 거를 해서 이제 반포를 하는데, 그때는 법을 이렇게 쓰죠. 이 법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규정 하나 생기면 뭐 되게 복잡하게 바뀌어요. 뭐 하나 생기면 이걸 안 맞고 저걸 안 맞고 법조문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문제죠. 법전은 자꾸 두꺼워지고. 그랬더니 세조가 아주 단순하게 하죠. 야, 서론 빼. 본론. 그냥 살인자는 사형이다. 이것만 넣어. 왜 사형을 시키느니 어떤 사람은 다 빼. 그냥 살인자는 사형이야. 이렇게 되니까 성종 때만 가면요, 어떤 경우는 이 법을 왜 만드는지를 몰라. 그냥 법조문을 보면 살인자는 사형이다. 그래.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지. 뭐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인 법으로 가면 문구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뜯어 발견했으니 이게 원래는 A라는 법조문에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던 건데 불쌍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겨요. 특히 이제 세조의 대표적인 실패작이 보법. 그건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보법이라든가 그 진관체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시의 난이 발발한 것도 세조 스스로 자기가 참 젊은 날에는 이게 탁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바꿨더니 이게 또 이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야, 정말 세조가 죽을 때 한 얘기인데 죽을 때 하니까 평생 처음으로 한번 반성하더라고요. 참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런 반성 말고 진지한 반성을 한번 하는데 그 보법하고 진관체제 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거 하려고 해도 한 30분 강의를 해야 돼요. 혹시 군사제도에 관심이 있어서 진관체제 문제를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육군본부에서 나왔던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국군사사 보시면 거기 진관체제 보법 부분을 제가 썼는데 좀 이렇게 역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또 일반 독자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제가 이 스토리가 이제 많으니까 이런저런 스토리 할 때 하나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세조 이상을 정리를 하면 그럼 세조가 장점은 없냐? 군사작전에서는 확실히 장점을 발휘할 것 같아요. 세조의 성격은.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발휘했죠.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건주의 추장이었던 이만주 부락을 토벌하고 이만주 일가를 살해합니다. 이것은 정말 건주위의 대도를 한 세기를 늦추는 그런 엄청난 전과였죠. 이것은 제가 차마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세종이 여진정보를 2번을 했는데 이런 성과는 못 냈어요. 물론 이게 또 상황이 다르니까 이럴 때는 세종도 또 다르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둘을 수평 비교를 하면 확실히 군사작전에서 세종의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군사작전이 아니야. 맨날 나가서 조사해 그래. 야, 그 강 건널 수 있는지 조사해 와라. 이 길이 괜찮은지 조사해 와라. 결국 나중에 변장이 보고를 하잖아요. 전화 이렇게 하시니까 저쪽 애들이 다 알아요. 아니, 군사작전이라는 게 가다가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런 거 각오하고 들고 치는 거지. 길 두드려보고 다리 조사해보고. 우리 조사하는 거 보면 쟤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 정도로 한다. 이거 도로 조사했구나. 좀 있으면 다리 조사하러 올 거야. 그건 누가 온다? 그래, 이제 그것도 했어. 야, 그럼 다음번에 어느 관료가 와서 그거 조사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사람에서 이거 조사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쳐들어올 거야. 그때 가서 대비하면 돼. 여진족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 이런 군사작전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세종은 확실히 군사작전 할 때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제일 망쳐놓은 게 군사정책 분야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모든 세조의 장단점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은 꼭 뭐가 장점이다 단점이다 아니고 결국 저 사람이 어떤 그릇이냐, 어느 파트에 적합한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세조의 장점을 먼저 얘기한 거는 이렇게 단점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야, 저거 뭐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세조의 장점부터 얘기를 했는데 세조는 만약 현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70년대 그 고도 성장기에 하면 된다 뭐 이런 특히 건설회사 같은 거 하면 된다 시즌에는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로 끝나야지. 다만 이제 단기 성과에 강하고 장기적인 구조를 훼손시키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70년대 태어나셨으면 나름대로 한 자리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선을 어떤 국가를 만들어가고 특히 이제 세조의 시대도 아직까지는 국가 건설기인데 그럴 때 세조와 같은 방식은 장점도 있지만 확실히 장기구적인 구조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좀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처럼 정말 엉망이어가지고 완전히 쟤만 안 했으면 조선이 잘 굴러갈 텐데 조선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조선의 정치 구조라는 게 사실 외척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조선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전근대사에서는 특권층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그건 이제 모든 역사를 봐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역사적 관점에서 저런 특권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데 정말 없던 것을 만들고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정도는 이해하시고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찾는 게 역사의 진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